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5조 보겠습니다. 135조는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었어요. 아들놈이 병한테. 근데 아버지 땅이 1억짜리인데 3천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3억에 팔아먹었다면 갑이 추인했을 텐데 3천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갑은 길길이 뛰면서 추인을 거절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병은 더 이상 갑에게 책임지세요 소리 못합니다. 갑이 추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인은 갑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따져야 돼요? 을한테 찾아가서 따져야 되겠죠. 책임져라 너. 그죠? 그게 135조가 됩니다. 즉 무권 대리 행위가 있고 본인 갑은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본인에게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135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볼까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반면에 상대방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한테 가서 책임을 묻겠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갑으로부터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 을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통해서 갑수 땅을 병에게 매각을 했을 때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팔아먹었다. 갑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렸다. 그럼 더 이상 병은 갑에게 책임을 못 물으니까 을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을의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어디서 본 적 있죠?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에서 한번 본 적 있죠.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지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대리인이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대리인이 이렇게 돼요. 계약을 한 거야. 아버지 갑수의 땅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해버린 거야, 을이. 근데 이 을이 대리권을 증명 못했네. 다시 말해서 무권 대리네. 거기다가 엔드 추인을 못 받았네. 즉 본인은 추인을 거절했네. 을이 무권 대리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으니 갑에게는 책임을 못 묻네. 그래서 그는, 즉 을은,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을은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라. 아, 을의 책임은 둘 중에 하나구나.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두 번째, 을이 병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또는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선택을 누가 하는구나? 상대방이 하는구나. 상대방이 을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을은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방 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을은 기다려라, 나 땅 넘겨주겠다, 이행하겠다, 소용없다. 병이 손해배상을 선택해서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을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무권 대리인 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을의 책임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두 번째, 계약 이행 책임을 질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에 따른다? 상대방 선택에 따른다. 그 다음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이럴 때는 1항을 적용 안 한다. 무슨 뜻이요? 책임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1항을 적용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만 갖고도 안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이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1항을 적용하지 않으니
1항을 적용하려면,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 을이 제한능력자야.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놈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결국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 추인을 얻지 못했고, 그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권대리인 을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중에 계약 이행 책임이 있으니까 병은 이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약 이행 책임도 못 묻겠죠. 결국 병이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면 병은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135조 책임의 요건 및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무권 대리인이다. 추인을 얻지 못했다. 즉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그럼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라. 선택을 상대방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했을 때, 또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35조 책임 인정되려면 2항에 있는 거, 요건 2개 추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그죠?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그럼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을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는, 즉 대리인은 자신의 선택, 아니죠. 상대방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이죠. 자,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놈이 제한능력자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말이에요. 책임이 없다. 네 번째,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값을 땅을 매도하였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다. 제한능력자죠.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지지. 그러니까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미성년자니까. 그 다음에 이 135조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유례가 됐다. 야기가 됐다. 무권 대리인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갑의 아들 B가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친구 을에게 갖다 줘요. 아저씨, 아버지가 서류 갖다 주래요. 뭔 서류인데 열어봤더니 갑소유 A토지 매각 서류가 들어있고 위임장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럼 을은 갑이 나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무권대리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갑이 추인을 거절하니까 상대방이 을에게 책임을 묻네. 자, 이때 을 억울하잖아요. 갑의 아들한테 속았잖아요, 지금.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갑의 아들한테 속았다. 난 잘못이 없다. 나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135조는 법에서 정한 무과시 책임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무권대리인 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갑의 아들 비, 제3자의 문서 위조, 제3자의 기만과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무권 대리 행위가 야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무권 대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가 판례란 말이죠. 따라 틀린 지문이죠. 책임진다 말이죠. 무권 대리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일단 책임지도록 한 것이 135조의 취지다. 됐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조문을 통해서 무권 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림위법 무권 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본인이 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까지 두고 있고, 그런 규정들을 자주 출제하고 중요한 파트니까 조문 열심히, 어떤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조문들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숙지하시고 나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 출제 방향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